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시장의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한 사이에 유럽 증시를 뒤흔든 이른바 그린란드 쇼크. 이 혼돈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서 당신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함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 하나가 어떻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또 어떤 기회가 생겨나는지, 그걸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상황부터 바로 짚어보죠. 프랑스 CAC 40 지수가 1.8% 가까이 빠지는 등 시장이 온통 파란불이었어요. 자료를 보니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에서 비롯된 관세 위협이라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 이슈로 바로 연결되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공포에 빠진 이유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게 결정타였죠. 아, 관세 위협이 직접적이었군요. 네, 이게 바로 군터 디크 교수가 말한 감정의 전염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생존과 무관한 사치, 그러니까 지위의 상징부터 가장 먼저 내던지게 되거든요. 지위의 상징이요? 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 주가가 하루 만에 4.3% 넘게 급락한 걸 보세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도 전에 그냥 본능적인 공포에 먼저 반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와,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4,700달러 가까이 치솟았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모든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 이론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금 같은 건전한 화폐로 도피한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분석 모델은 시장별로 전혀 다른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미래라니요? 서구 시장, 그러니까 S&P 500이나 독일 DAX 지수는 월말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에는 정반대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반대의 신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코스피는 5,050선, 특히 코스닥 150 지수는 1,750선을 목표로 하는 강력 매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지정학적 리스크다 오히려 아시아 기술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다른 것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데 한국 시장만은 외구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성장 잠재력까지 갖춘 투자하기에 딱 좋은 온도의 시장, 이른바 골디락스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디락스라 흥미롭네요. 아시아 기술주가 기회라는 말씀이신데 자료에서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홍콩 증시의 바이두였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바이두. 그게 이번 분석의 핵심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회사인 반도체 기업 쿨룬신의 분사 상장 이슈인데요. 이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월말 목표가로 185 홍콩 달러가 제시됐는데 이게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죠. 30%나요?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네,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당신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퀀트 전략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퀀트 전략,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개념이에요. 자료에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죠. 첫째, 방어입니다. 방어. 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지키는 겁니다. 둘째는 회피.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2월 1일 전까지는 유럽 소비재처럼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자산은 일단 피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공격입니다. 공격이라면 어떤 식이죠?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바이두의 자회사 상장처럼 개별 호재로 움직이는 자산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방어, 회피, 그리고 공격. 정리하자면 그린란드 쇼크라는 돌발 변수가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한국 증시나 바이두처럼 새로운 기회가 떠오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노벨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요. 네,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투자자들은 이 게임의 룰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앞으로 당신의 투자는 관세가 부과되느냐 마느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이 변동성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당신의 투자 원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